안녕하세요. 잠깐 쉬는데 막간을 이용해서 시간도 거의 8시가 다 돼서 제가 며칠 전에 한 사람을 소개할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주경야도 가니까 낮에는 또 제가 할 일이 많습니다. 저도. 그리고 거의 이제 일반적인 그 경기는 죽어 있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는 있으니까 일단은 오늘 상담한 내용하고 며칠 전에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할까 합니다. 두 가지식으로 하겠습니다. 남문기라는 미국 전역의 우리 재미 교포인데요. 우리 한국인으로서 제2의 트럼프라고도 할 수 있을 사람입니다. 남문기 씨를 소개합니다. 며칠 전 신문에 소개되어 있는데 저는 20여 년 전부터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일단 신문에 난 거를 제가 한번 하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미국으로 간 거는 굉장히 없는 살림에 처음에 은행에 입사했다가 2년 만에 그만두고 그 이유가 변화가 없는 생활, 주택은행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철밥통이 싫었다 그럽니다. 제 생각하고도 비슷합니다. 저도 공기업을 들어갔을 때 이런 게 싫었습니다. 미래가 딱 보이니까. 군데군데 제가 코멘트를 달겠습니다. 그리고 이 남문기 씨가 단돈 $300를 쥐고 미국으로 날아갔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방 한 칸 월세가 $230였는데 한 달치 월세만 갖고 미국으로 무작정 떠난 거죠. 그리고 거기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4년 동안 청소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아주 유리창처럼 청소할 때 바닥을 닦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사표를 내고, 왜냐? 거기 청소업체 사장이 붙잡았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한 게, 내가 청소부를 하려고 미국까지 온 건 아니다. 내겐 더 큰 꿈이 있다. 사표,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청소하면서 관찰하니까 부동산업이 미국 경제의 거대한 오케스트라 지휘자였다. 이걸 자기가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신문과 버스 정류장에 대형 광고판 하고 몸으로 때웠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에이전트만 직원이죠. 2,000명. 미국 전역에 50개 지사를 이루는 거대 기업으로 성장을 시켰던 사람이 남문기입니다. 이 남문기 씨가 당시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은 뉴스타 부동산입니다. 상호가 뉴스타. 그래서 그런데 이따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이분이 2년 전에 간암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간암. 그래서 한번 맞짱 한번 떠보려고 한다는데 상당히 이제 몸 상태가 안 좋은 상태죠. 그런데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핵심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아주 온건한 우파입니다. 그래서 지난 경북에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을 때도 마스크를 4만 장 보내고 우리 백선엽 장군의 분향소도 미국에서 날아와서 직접 분향도 하고, 그래서 다행히도 이분이 대한민국은 이렇게 지금 이분이 일가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제가 미국에서 수십 년 살아봐서 금방 그를 느낄 수가 있다. 이렇게 합니다. 저하고 많은 생각이 동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개해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모토가 이런다고 합니다. 정주영 전에 현대 회장도 그랬었죠. 해봤냐? 이런 걸 했죠. 해보지 않고서
미리서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였습니다. 이분도 모든 일은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만 해낼 수 있다. 미리서 불가능하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남문기 뉴스타 대표가 온건한 우파인 것을 저는 다행으로 생각하고 많은 그 생각을 공유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분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오늘 상담한 거에 대해서도 좀 조용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얼마 전에 그 댓글에 하나가 또 하겠습니다. 이방 건축물에 전세 대출을 받은 임차인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댓글에 2년 동안 잘 살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느낀 바가 있는 게, 너무 중위권으로, 중상위권으로 하니까 이렇게 이해를 못 하는구나.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반 건축물에 전세 대출을 하게 되면은 왜 문제가 없을까요? 그때도 그랬죠. 이분은 들어갈 때는 괜찮았어요. 잘 들으세요. 집을 살 때도 팔 때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위반 건축물에 들어갈 때는 문제가 없죠. 은행원이 대출을 해줬으니까. 근데 이분은 그때 부연 설명을 했지만 전세 보증보험을 들지를 않았어요. 빠져나오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제 말이. 왜? 쉽게 얘기해서 들어갈 때는 은행원이 해줬는데 지금 은행에서 대출 회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만기가 되었는데 통제했는데도 임대인이 방을 뺏어 나가라고 합니다. 그러게 되면 위반 건축물이기 때문에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학적으로 이론만 하고 되면은 만기 때는 이러기 때문에 제가 조금 기존에 많은 부동산 사이트들을 한테 약간 초짜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만기 때는 법적으로나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임대인이 줘야 됩니다.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돼요. 그러나 실무에서는 보증금 반환을 해줄까 안 해줄까요?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소송밖에 없어요. 길어져요. 빼오지 못해요. 그런데다가 위반 건축물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분이 2억 5천에 살고 있으면 이거는 1억 5천에 밖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질 않아요. 대출을 안 해주니까. 전세 금액이 툭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모르고 위반 건축물에 전세 대출했는데 무슨 문제냐 이런 얘기를 해요. 또 마저 설명할게요. 어떻게 돼. 전에도 한번 설명한 게 있는데 묵시적 갱신일 때는 잘 들으세요.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어요. 이거는 판례나 어떤 경우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기 때는 반드시, 만기하고 똑같죠. 묵시적 갱신이 될 때는 3개월 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것하고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임대인이 3개월 후에 보증금 반환을 안 해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죠. 꼭 이거를 놓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묵시적 갱신 시에 3개월 후에는 임대인이 반드시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돼요. 첫째. 또 이거 가지고 어떤 초짜 부동산 유튜버가 이런 얘기를 하던데 당연히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맞아요. 그런데 중개수수료는 아까 말했죠. 3개월에 임대인이 보증금도 반환도 안 해줘요. 그리고 묵시갱신 시에 말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하는 중에 행간을 잘 봐가세요. 그런데 임대료도 중개수수료도 임대인이 안 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죠. 법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묵시적 갱신 시에 임차인의 청구를 했죠. 통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아쉬운 사람은 누구냐 이거예요. 임대인은 전혀 아쉽잖아요. 소송해도 쭉 길고 가서 마지막에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임차인 본인이 아쉬워서 중간에 묵시적 갱신돼 중간에 통보를 했잖아요. 결론, 아쉬운 사람은 임차인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실전에서는 임차인이 부담하게 되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이론 누가 모르나요? 그 사람들보다는 100배, 1000배 제가 더 잘합니다. 근데 이론상으로만 묵시적 갱신 시에는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내야 된다.
그거는 틀림없다 막 이렇게만 해요. 이렇게 해서는 어떤 경우는 부자가 될 수가 없고 실전에서 다 깨져요. 자, 우선 그 점만 조금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실전에서는 아까 어떤 분도 그 여자분이 왔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저쪽에 살고 있는 곳에서 이제 이사를 하려고 와요. 근데 임대인이 언제든지 빼준다고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구두로. 그래서 이제는 구한다고 그래요. 저한테 와서. 제가 한 가지만을 물어봤습니다. 그쪽 임대인한테, 자기 지금 살고 있는 임대인한테 어떻게 확답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그냥 전화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거를 확답을 해서 문자로 받아라. 그러지 않을 때는 이사 날짜가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이쪽에서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줬던 분은 선생님이 유일합니다. 대표님이 유일해요. 다른 부동산 어떤 데 가서도 이런 얘기를 안 하더란 얘기예요. 대부분 그냥 계약하고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냥 전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어떻게 터무니없이 비난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실전에서는 이렇게 이사 날짜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한 가지 해드리고, 또 한 가지 어떤 분이 상가주택을 보유자예요. 임대인이자 소유자죠. 건물주죠. 그런데 2층 사무실이 있는데 잘 새가 안 나가니까 그걸 개조해서 원룸으로 한 5개 개조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그랬습니다. 그거는 사장님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걸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좀 시간이 너무 가니까, 그래서 제가 좀 막간을 여기서 좀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남문기시를 좀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론과 실전은 많이 다르다. 이론만 알고 계속 이론은 다 안다고 이렇게 됩니다. 부동산은 일반적인 이론은 다 안다고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법률 같은 거 모르고도 법령센터 있죠. 법제처 들어가면 다 알 수 있고, 상인법, 주인법 대부분 다 아는 거예요. 과연 이거를 실전에 접목을 시켰을 때 어떤 경우를 융통성 있게 접목을 시키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